현재 우리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자료와 정보의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자료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원료라고 했어요. 가공되지 않은 컴퓨터에 입력해 줘야 될 값,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외부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다 아날로그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야 컴퓨터 안으로 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문자 같은 경우 문자나 숫자는 코드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값도 있고 소리 값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진 값으로 비트의 열, 그러니까 비트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비트들의 집합으로 자료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픽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 하나하나씩 위치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컬러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소리의 같은 경우에 소리 값을 저장할 때는 소리는 아날로그의 어떤 파형을 그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파형의 높이를 측정을 해서 그 높이 값을 이진 디지털 표현으로 바꿔놓게 되면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 소리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래서 문자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비교적 간단한 데에 비해서 영상 또는 그 소리,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기법들이 있고, 또 이게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영화를 보면 영화의 화면은 카메라로 그것을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된 필름을 이렇게 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움직이게 돌게 만들면 우리는 동영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녹음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값을 별도의 음성을 담는 테이프라든지 이런 장치에다가, 매체에다가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아날로그 시절에 영화를 상영한다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필름은 빛을 쏴서 필름을 통과시켜서 앞에 있는 스크린에 영상이 보여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소리는 별도로 녹음 테이프를 켜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리값과 영상이 일치하게 거의 동시에 나가게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다 사람이 아주 비슷한 속도로 그 시간을 맞춰서 켜놨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음성 파일이나 소리 값을 따로 저장하고 그림 값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값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인화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진들 본 적이 있죠. 카메라,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지로 출력을 해요. 그러면 작은 엽서 크기의 사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각각의 사진들을 합성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정교하게 합성을 하려고 애를 써도 표시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합성을 하고 나면. 이건 디지털로 합성을 해도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하면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특수한 기술이나 아니면 확대를 하지 않는 한 디지털 값들은 합성을 해도 자연스럽게 또 감쪽같이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한 장의 그림으로 모아서 또는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뽀샵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에, 얼마든지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잡티 제거 또는 밝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은 편집이 자유롭다, 편하다. 아날로그는 그에 반해서 편집이 어렵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화를 만들 때에도 특수 효과,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서 특수 효과를 낸다는 거죠. 과거에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만약에 폭격을 당해서 불이 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배를 태울 수는 없으니 모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형을 만들어서 뭐 출렁거리는 물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넓은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서 파도를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모형으로 올려놓은 배를 촬영을 하면서 불도 지르고 폭탄도 터뜨리고 뭐 이런 촬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억지로 또 편집을 했겠죠.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실감나게 만들기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한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는 촬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의 뒷배경은 그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편집된 조작된 그림을 갖다가 합성을 해서 가동하게 되면 좀 더 실감나는 그런 특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도 적게 들어가겠죠. 우주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값싸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만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죠. 또는 음악에도 그래요. 음악. 요즘에 과거에는 가수들이 스튜디오라고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음악을 녹음하고 그것을 배포하고 CD에 담아서 CD도 아니라 음반에 담아서 배포하고 이런 방법을 썼는데 오늘날에는 그 소리값 일단 녹음을 하죠. 여러 번 녹음을 해서 가장 잘 부른 그런 부분을 그 곡을 그 녹음 내용을 약간의 편집을 거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녹음한 내용을 디지털 값으로 바꾼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뭐 소리의 높이를 조금 더 높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하고 싶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작 방법에 의해서 디지털 음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러한 디지털 편집 기술, 멀티미디어 디지털 편집가 이런 직업도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책에서는 애니메이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애니메이터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여러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을 그래픽에만 한정하지 않고 소리값도 마찬가지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료와 정보의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챕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료가 어떤 것이고 정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데이터, 즉 관련성이 있는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잔뜩 모아놓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많은 또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많은 유용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필요성, 또 자료 분석하는 방법, 또 이것을 비정형 데이터를 방대한 양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뭐 등등의 그런 자료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빅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마찬가지인데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집한 다음에 그 어디다 모아야 되겠죠. 모으는 곳을 우리는 그 저장 장소에다가 그것을 모으게 되는데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야 또 활용 가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집하는 방법도 다양하겠죠. 수집을 할 때 각종 입력 장치나 센서로부터 오고 또는 그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갖추어서 거기다 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동하게 되면 분석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뭐 분석 자료는 각종 뭐 통계학을 동원해서 통계치를 계산하면 되고 그 방대한 양을 통계를 냈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게 되면 비교 검토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픽을 동원한 시각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그 활용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석한 자료를 시각화,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 시키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물론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타내는 용량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아주 엄청난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루게 되는 것이 자료의 분석과 실습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분석을 하려면 자료를 처리한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장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문제 분석과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 분석과 정보 시각화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도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적합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 시각화한다.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수집,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것의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본인의 하루 식단의 총 열량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의 음식을 섭취했던 그 항목이 나타나겠죠. 그 항목마다 열량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람수에 따르는 열량, 그 열량을 다 저장해 봐요. 자료를 표를 만들어서 목록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루 식단 총 열량을 분석해 보자 라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지요. 수집할 때는 내가 하루에 이 총 섭취한 그런 식단 목록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발표되어 있는 하루 권장 열량 정보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내가 과도하게 넘치게 섭취했는지 아니면 모자라게 섭취했는지 등등의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시각화를 한다면 내가 몇 퍼센트 오버했는지 또는 몇 퍼센트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더 먹어야 되겠구나, 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분석표를 만들고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습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1쪽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 보고 있죠. 스프레드시트는 그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엑셀이에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표시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식단의 총 열량을 계산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할 점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식단을 적어서 총 열량을 계산해 보고 식단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챕터에 대해서 활동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재에서 보면, 그래서 71쪽이죠. 스프레드시트를 열어서 열량 계산 실습이라고 파일명을 적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루 식단을 작성하고 그 데이터를 전부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분석을 할 때는 식품에 대한 열량 정보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열량을 주는 곳을 검색을 해서 따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식품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서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면 그 안에 음식 및 가공식품에 대한 열량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걸 참조해서 자기가 섭취한 내용의 목록과 내용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엑셀 파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단의 열량을 검색하면 대부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없는 것은 또 다른 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엑셀을 다루어서 통계표를 내고 썸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함수 처리를 통해서 결과를 뽑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옮겨 볼 수 있죠. 그런 내용이 74쪽과 75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과를 시각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직접 해봐야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엑셀에 대해서 다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열어서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잘 안되면 뭐 안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실습을 해보고, 안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그 교실에서 만났을 때 직접 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택활동 첫 번째 거에서는 식단 분석, 두 번째 거에서는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 분석,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실습을 일단 해보기로 하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만나서 더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